지금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오늘 밤도 또 깨실 수 있습니다. 30년간 노후 수면과 대사 문제를 연구해온 박성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건 나이 탓이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렇게 참고 버티던 분들 중 상당수가 몇 달 안에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무너지는 걸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어요. 특히 새벽 2시나 3시쯤 눈이 번쩍 뜨이는 분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그 시간에 깨는 건 간과 혈당,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보내는 신호예요. 이걸 무시하고 그냥 참다 보면 낮에는 머리가 무겁고 다리는 천근만근이고 식후에는 또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러다 커피에 의존하게 되고 저녁에는 더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석 달만 지속되면 몸 전체가 흔들립니다. 요즘 새벽에 자주 깨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얼마 전 지인의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 12시쯤 잠들긴 하는데 꼭 새벽 2시 반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진다고 하셨어요. 화장실을 다녀와도 다시 잠이 오지 않아서 그때부터는 그냥 누워서 날이 밝기를 기다린다고 하셨죠. 천장만 바라보며 2~3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낮에는 멍하고 다리는 무겁고 식후에는 괜히 더 졸리니까 커피에 의존하게 되고요.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 오후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저녁이 되면 또 잠이 안 와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생활이 몇 달 반복되자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계속 올라가더니 결국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주변 분들도 비슷하게 새벽에 깬다고 하시니까 이게 문제인 줄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혈당 수치를 보고 나서야 심각성을 느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면과 혈당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시더래요.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그게 혈당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왜 식단 조절을 해도 혈당이 안 잡혔는지 이해가 되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수면제나 지압 하나에 기대지만 정작 중요한 건 몸의 준비 상태였습니다. 왜 잠이 안 오는지, 왜 새벽에 깨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방법도 임시방편일 뿐이거든요. 증상만 잠깐 덮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낮에는 졸리고 그러다 보니 커피로 버티고 저녁에는 또 잠이 안 오는 이런 패턴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건강 전체를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단순히 잠을 잘 자는 방법이 아니라 혈당과 뇌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노후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열쇠를 드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집중해 주시고 메모하실 준비도 해 주세요. 이렇게 작은 문제처럼 보이는 불면이 왜 노후 건강 전체를 흔드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멜라토닌 공장이 노화되는 과정이에요. 젊을 때는 저녁만 되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졸음이 왔는데 나이가 들면 이 시스템 자체가 약해지는 거죠. 국내 노화연구기관 보고에 따르면 고령층의 멜라토닌 분비량은 젊은 층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만난 75세 김정수 님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셨습니다. 초저녁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졸린데 막상 침대에 누우면 잠이 안 오고 새벽에는 꼭 깨는 패턴을 반복하셨어요. 이런 분들은 잠을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 낮 생활 리듬을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고 낮에 적당히 활동하고 저녁에는 몸을 차분하게 만드는 준비가 필요한 거죠.
밤에만 해결하려고 들면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여러분도 잠은 드는데 유지가 안 되시나요? 수면 부족은 혈당을 직접 끌어올립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은 스트레스 상태로 인식해서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을 계속 분비해요. 해외 대사 연구 결과를 보면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공복 혈당 상승 위험이 2배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은 이 패턴이 더 심해지는데요. 68세 박영수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밤에 2~3번씩 깨면서 공복 혈당이 계속 불안정했거든요. 아침에 재면 110이 넘고 어떤 날은 120까지 올라가고 본인은 식단을 조절하는데도 왜 혈당이 안 잡히는지 모르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밤중 각성이 문제였던 겁니다. 밤에 깨면 몸은 위험 상태로 인식하고 간에서 포도당을 막 쏟아내거든요. 밤중 각성을 줄이는 것이 혈당 안정의 첫걸음입니다. 야간료를 단순 노화로 넘기지 마세요. 그게 혈당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 가시나요? 깊은 잠이 없으면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치우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뇌는 자는 동안 청소를 해요. 낮에 활동하면서 쌓인 찌꺼기들, 독성 물질들을 뇌척 수액이 씻어내는 과정이 깊은 수면 중에 일어나거든요. 국내외 뇌과학 연구에서 수면 부족과 인지 기능 저하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확인됐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깊은 잠을 못 자면 계속 뇌에 쌓인다는 거죠. 72세 이순자님은 잠을 설친 날 유독 기억력이 흐려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방금 전에 뭐 하려고 했는지도 까먹고 그러다 보니 깜빡깜빡하는 게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닌가 불안해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수면 부족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잠의 길이보다 깊이를 회복해야 합니다. 6시간을 자더라도 깊게 자는 게 중요한 거죠. 쪽잠은 뇌를 쉬게 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으신가요? 몸이 아프면 뇌는 위험으로 인식해서 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메커니즘인데요. 우리 몸은 통증을 느끼면 계속 경계 모드로 있어요. 야생에서 다쳤을 때 깊이 잠들면 위험하니까 본능적으로 얕은 잠만 자게 되는 거죠. 국내 수면 연구에서 만성 통증 환자의 깊은 수면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70세 최문식님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밤새 자세를 바꾸셨어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왼쪽 허리가 당기고 왼쪽으로 누우면 오른쪽이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 1시간에 한 번씩은 뒤척이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죠. 통증을 참지 말고 수면 환경부터 조정해야 합니다. 베개 높이, 매트리스 단단함, 이불 무게까지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콧꼬리와 입마름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콧꼬리는 수면 무호흡과 연결될 수 있고 입마름은 입으로 숨 쉬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것들도 결국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누우면 오히려 더 불편해지시나요? 불안한 생각은 수면을 가장 강하게 방해합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계속 돌아가는 상태,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심리 스트레스가 높은 노인은 잠들기까지 시간이 크게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74세 윤영희님은 밤마다 자녀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아들은 사업이 잘 안 되고 딸은 아이 키우느라 힘들어하고 그런 생각들이 밤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래요. 낮에는 바빠서 잊고 지내는데 막상 불 끄고 누우면 그 생각들이 다 올라오는 거죠. 저녁에는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의식적으로라도 걱정을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마음 문제를 의지로 버티지 마세요. 혼자 끙끙 앓다가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우면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정신적 피로가 수면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씩 풀어갈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햇빛을 보고 몸을 깨워야 합니다. 이게 수면 리듬의 시작점이에요. 우리 몸은 햇빛을 보면 지금이 아침이구나, 활동 시간이구나 인식하면서 세로토닌을 만들어냅니다. 이 세로토닌이 저녁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내 생활만 하면 이 리듬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루 종일 형광등 아래에만 있으면 몸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구분을 못해요. 아침에 30분만이라도 가볍게 산책하시면 됩니다.
동네 한 바퀴라도 좋고 마트 가는 길에 천천히 걸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햇빛을 직접 받는 거예요. 창문 너머로 보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직접 쬐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 햇빛 보고 계신가요? 만약 오늘 하루도 집 안에만 계셨다면 내일 아침은 꼭 밖에 나가보세요. 오후에는 다리에 쌓인 수분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낮 동안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 있다가 밤에 누우면 그게 다시 혈액으로 돌아오면서 신장이 일을 하게 되는 거요. 그래서 야간요가 생기는 겁니다. 야간요는 밤 문제가 아니라 낮 문제예요. 저녁 식사 전에 다리를 벽에 올리고 20분만 쉬어보세요.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쿠션 위에 올려놓거나 침대에 누워서 벽에 기대는 자세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미리 순환되면서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다리가 자주 붓나요? 그럼 더더욱 이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녁에는 체온을 자연스럽게 낮춰야 잠이 옵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살짝 내려가야 수면 모드로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쯤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는 게 좋아요. 뜨거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이에요. 40도 정도의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발을 담그고 있으면 그 순간은 체온이 올라갔다가 발을 빼고 나면 자연스럽게 체온이 내려가면서 졸음이 오는 겁니다. 뜨거운 자극은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이나 사우나는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어서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에 오래 있다가 집에 와서 잠이 안 오신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잠자기 전 발은 차가운가요? 발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습관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많이 달라집니다. 잠들기 전에는 침실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빛, 소리, 온도, 습도까지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빛이 중요한데요. 우리 눈꺼풀은 생각보다 얇아서 빛이 투과돼요. 그래서 완전히 어두워야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됩니다. 거실 불빛, 화장실 센서 등 휴대전화 알림 불빛까지 다 차단하셔야 해요. 암막 커튼이 없다면 수면 안대라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소리에도 뇌는 깨어나거든요. 귀마개를 쓰거나 백색 소음 같은 부드러운 소리로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어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수면이 얕아지거든요. 이불은 적당히 무거운 게 좋아요. 너무 가벼우면 불안하고 너무 무거우면 답답하니까요. 잠자는 환경, 지금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용천열 자극은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만 효과가 납니다. 많은 분들이 용천열만 누르면 잠이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몸이 이미 수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용천열 자극이 마지막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죠. 용천열은 발바닥 앞쪽,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면서 깊게 호흡하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3초 멈췄다가 3초 내쉴 때 6초 정도로 천천히 호흡하면서 1분만 해보세요. 그런데 휴대전화를 보면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휴대전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을 완전히 차단하거든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휴대전화를 멀리 하셔야 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순서를 제대로 지키셨나요? 아침 햇빛, 오후 다리 관리, 저녁 체온 조절, 침실 환경, 그리고 마지막 용천열까지. 이 흐름이 완성되어야 비로소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불면은 나이 탓이 아니라 관리되지 않은 신호라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잠이 안 오는 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멜라토닌이 부족한 것도, 혈당이 흔들리는 것도,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도, 통증 때문에 깨는 것도, 불안한 생각 때문에 못 자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넘기면 혈당과 뇌, 혈관이 함께 무너질 수 있어요. 잠을 못 자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면 혈관이 상하고, 혈관이 상하면 뇌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당뇨, 고혈압, 치매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수면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이 달라지고 하루가 가벼워져요.
깊은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습니다. 어젯밤 꿈도 기억나고 몸도 가볍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낮에는 졸리지 않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안정됩니다.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침대에 누우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수면 리듬입니다. 이런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잠들기 전 발을 따뜻하게 하고 용천열을 1분만 눌러보세요.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체온이 자연스럽게 조절되면서 수면 준비가 되거든요. 용천열을 누르면서 깊게 호흡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꼭 밖에 나가서 햇빛을 보세요. 이 두 가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지 마세요. 수면제는 일시적으로 잠들게는 해주지만 깊은 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습관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약 없이는 잠을 못 자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필요한 건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한 달 후, 두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잠이 안 온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불면을 악화시킵니다. 20분 이상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세요. 거실에 나가서 책을 읽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좀 쉬다가 다시 졸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몸에 심어줘야 해요. 침대에서 휴대전화 보고 TV 보고 걱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수면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콧골이가 심하거나 수면 무호흡이 의심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수면 클리닉에서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시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주무신다면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통증 관리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신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벽에 깨는 시간을 완전히 끊는 방법을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왜 하필 새벽 2시에 깨는지, 왜 3시에 깨는지 시간대별로 원인이 다르거든요. 간 기능과의 연관성, 스트레스 호르몬의 역할, 그리고 각 시간대별 맞춤 대처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겸 오늘보다 더 실용적이고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요즘 잠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는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혹시 새벽에 자주 깨신다면 1번, 잠들기 어려우시다면 2번, 둘 다라면 3번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 밤은 꼭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